왜 우린 늘 참고 살아야 할까요? 화가 나도, 속이 끓어올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화를 내면 지는 거야. 착한 사람은 참는 법이야.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면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 그래서 우린 그 말을 곱씹으며 또다시 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고 또 참고 그렇게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정말로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당한 억울함, 무시당한 분노, 배려받지 못한 상처. 그건 잠시 접어든 것일 뿐 마음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전혀 상관없는 순간에 터져버립니다. 그때 우린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왜 이 정도 일에 이렇게 화가 났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분노를 억누른 결과는 결국 자신을 향합니다. 감정은 없애야 할 게 아니라 다뤄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참는 걸 성숙함이라 착각한다는 겁니다. 분노를 표현하면 감정적인 사람,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어떤 사람은 가족 앞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에게도 늘 자신의 감정을 눌러두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관계는 무너지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억눌린 분노는 언젠가 반드시 표출됩니다. 그 대상이 타인이든 혹은 자기 자신이든 간에요. 그러니 이제는 억누르는 법 말고 건강하게 다루는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화를 못 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해 늘 참고, 억울함이 쌓여도 속으로 삼키고, 분노가 치밀어도 그냥 넘기자며 스스로를 달래온 분들. 혹시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참을수록 지는 마음을 안고 살아왔던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을 바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기술일 뿐입니다. 첫 번째,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분노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하는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분노는 참으면 사라지는 감정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에 뚜껑을 억지로 눌러놓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은 조용할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여전히 끓고 있고 언제든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절대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은 흘려보내야만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단순한 진실이 수많은 감정 문제, 관계 문제, 자기 파괴적 행동의 핵심을 꿰뚫는 열쇠가 됩니다. 억눌린 분노는 어디로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참는 게 습관이 돼서요. 하지만 그런 말 속에는 습관이 된 회피와 감정의 억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 표출됩니다. 1. 몸으로 드러나는 분노, 만성 피로,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두통 같은 증상은 억눌린 감정이 신체 증상으로 전이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화를 못 내는 사람일수록 몸이 먼저 아파집니다. 2. 무기력과 우울로 뒤바뀐 분노.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왜 그 말도 못하고 있었지?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탓하며 무너져 버립니다. 3. 의도치 않은 폭발. 평소에는 점잖고 인내심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작은 일에도 폭발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건 현재의 일이 아닌 과거의 억눌림이 누적된 끝에서 터지는 감정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관계의 파국을 부릅니다. 즉, 참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으면 다른 방식으로 흘러나오고 그 방향은 대부분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왜 우린 분노를 참으려 할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려 할까요?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다음 세 가지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1. 두려움. 화를 내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닐까? 거절 불안과 관계 손상의 공포가 분노 표현을 막습니다. 2. 죄책감. 나만 이렇게 예민한가?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무시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불합리하게 평가절하하며 감정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3. 사회적 학습. 어릴 때부터 화를 내면 못된 아이야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걸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좋은 것이라 착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점점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조차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 채 점점 고립됩니다. 감정은 흐름이다. 흘려보내는 법을 익혀야 한다. 분노는 억제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지죠. 그렇다면 분노를 흘려보낸다는 건 무엇일까요? 1.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 짧은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식하는 것. 그게 감정 정화의 출발점입니다. 2. 안전한 표현 방식 갖기. 모든 감정을 말로 쏟아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기 쓰기, 목소리 내지 않고 중얼거리기, 공책에 욕 적기, 가볍게 운동하기 등 나만의 안전한 배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은 표현할 통로만 있으면 쉽게 사그라듭니다. 3. 상대를 탓하지 않는 언어로 말하기. 분노를 드러낼 때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뭐뭐해서 속상했어라고 말하는 비난하지 않는 감정 표현법은 상대방의 방어를 줄이고 진짜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4. 혼자 사귀지 말고 공감자와 나누기.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순간 감정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상대가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 분노를 다독여주는 진짜 해소제가 됩니다. 참는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갈등을 마주합니다. 누구에게는 가족과의 문제, 누구에게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또 어떤 이에게는 오랜 인간관계에서 쌓인 실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계속 참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는데 서툰 사람은 결국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억눌린 감정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내면에 쌓인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기술을 배우는 용기. 그것이 진짜 어른의 감정 사용법입니다. 두 번째,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라는 착각 감정을 표현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너무 많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주문을 받아왔습니다. 화를 내면 나쁜 아이야. 그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줘야지. 어른스럽잖아.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화를 내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 이 착각은 어릴 땐 착한 아이 콤플렉스로 남고 어른이 된 후엔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을 상처내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의 방식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화내는 걸 두려워할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이유로 감정 표현을 꺼립니다. 1.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사회적으로 분노는 위험한 감정으로 인식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 폭력적이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돼 있죠. 그래서 화를 드러내면 관계가 망가질까,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 걱정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미소 짓는 법만 배운 채 어른이 됩니다. 2.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저 말 들으면 마음 아플 거야. 이런 배려심은 때로 과도한 자기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상대의 감정을 지켜주려다 오히려 내 감정은 깎이고 잊히는 겁니다. 3. 자신이 감정을 다룰 수 없을까봐. 화가 나면 머리가 하얘지고 감정이 폭발해 관계를 망칠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애초에 화를 꺼내지 않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내 안에서 점점 커지고 결국 나를 집어삼킵니다. 이런 감정들 속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정작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순간 그 가면은 거짓된 평화의 탈이 되어버립니다. 감정 표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1.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모릅니다. 저 사람도 느끼고 있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을 오해하고 당신은 상대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결국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오해로 바뀌고 오해는 쌓여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2. 표현은 상대에게 경계선을 알려주는 것이다. 감정 표현은 여기까지만 들어와 줘. 이건 나에게 불편해라는 경계선의 신호입니다. 이 경계선이 없으면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쉽게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지치고 관계는 독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결국 자기 보호의 언어입니다. 3. 감정을 드러내야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감정을 드러내야 상대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한쪽만 참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감추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감정을 표현하는 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화내는 법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공격이 아닌 표현으로 말하기. 넌 왜 항상 그렇게 행동해? 보다는 너의 그 말이 나에겐 상처였어라고 말해야 합니다. 감정의 중심을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나는 해서 속상했어. 나는 지금 실망했어. 비난하지 않고 표현하는 말은 상대에게도 방어가 아닌 공감을 유도합니다. 이 감정을 정리한 후에 표현하기. 즉흥적으로 화를 내면 감정은 폭발로 끝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화가 가라앉은 후에 차분한 언어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때는 말 못했는데 나 사실 그 상황이 힘들었어.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표현하는 연습. 혼자서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상대에게 말하는 게 어렵다면 일기나 음성 메모로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나는 왜 이 감정이 들었을까? 그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감정을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타인에게도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4. 감정 표현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만든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관계의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숨긴 관계는 언젠가 터지지만 감정을 나눈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는 기반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평가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오래 쓰면 쓸수록 나 자신은 사라지고 내 감정은 어디에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누르지 마세요. 진짜 감정을 숨기지 말고 건강하게 용기 있게 말하세요. 그 용기가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감정은 숨기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마음의 근력 만들기.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합니다. 특히 화가 나는 상황, 억울한 상황,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거나 폭발시키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욱하고 어떤 날은 상처받고도 참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을 못 다루지? 난 왜 이렇게 예민하고 약하지? 하지만 그건 예민함도 약함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감정은 숨기는 것도 터뜨리는 것도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라는 진짜 의미. 그리고 그 조절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훈련과 성찰로 만들어지는 마음의 근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는 사람은 겉보기엔 성숙해 보입니다. 다투지 않고 늘 참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이 사람은 왜 내 감정을 모르지? 이건 너무 불공평해. 억누른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라앉은 감정은 다시 올라옵니다. 더욱 깊이, 더 강하게, 때로는 스스로를 향해서요. 그래서 억눌린 감정은 어느 순간 신체적 증상으로 또는 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더 무서운 건 억눌렀던 분노가 결국 가장 만만한 관계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화를 참다가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회사에서는 웃으며 일하다가 퇴근 후 혼자 괴로워지는 악순환.
그러니 우리는 감정을 단지 참는 법이 아니라 잘 다루는 법, 즉,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감정 조절은 마음의 근육으로 키워지는 기술입니다. 감정 조절은 재능이 아닙니다. 이건 연습하고 훈련할수록 강해지는 마음의 근력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 감정을 다루는 것도 일종의 심리 훈련입니다. 그 훈련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단계 감정을 인식하는 힘.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인지 알아차리기.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게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당신은 단순히 화가 났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시당한 느낌, 존중받지 못한 아픔, 자존감이 상처받은 감정이 숨어 있죠. 이 감정의 정체를 알아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늘 가장 겉에 있는 감정입니다. 그 아래에 슬픔, 불안, 외로움, 실망, 무력감 같은 더 섬세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예민할까?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나는 지금 진짜로 어떤 게 힘든 걸까? 이런 자기 성찰이 쌓일수록 우리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다룰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2단계 감정을 멈추는 기술. 감정과 행동 사이의 틈을 만들기. 화가 나는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자동 반응으로 움직입니다. 소리 지르고 싶고 밀쳐버리고 싶고 혹은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은 반응이지만 행동은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건 바로 반응과 행동 사이의 틈입니다. 이 틈을 만들기 위해 다음 방법을 써보세요. 10초 멈춤의 법칙. 말이 나오기 전에 10초간 숨을 쉬고 멈춰보세요.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짧은 시간은 생각할 여유를 주고 감정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감정의 흐름을 몸으로 흘려보내기. 감정은 몸에 저장됩니다. 어깨, 목, 이마, 턱에 힘이 들어가면 그걸 의식적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깊은 호흡, 몸 이완, 걷기, 스트레칭 등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감정 조절 도구입니다. 말을 미루는 용기. 감정이 너무 거세게 올라왔을 땐 그 자리에서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너무 감정이 격해서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까? 이건 회피가 아니라 조절의 언어입니다. 3단계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 분노를 진심으로 바꾸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렇다고 터뜨리지도 않으면서 상대를 향한 비난 없이 내 감정을 전하는 것. 이게 진짜 감정 조절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의 감정을 책임지는 언어 사용하기. 넌 왜 맨날 그렇게 해? 대신 나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 그 상황이 나한텐 좀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공격받는 느낌보다 공감하고 수용할 여지를 느끼게 됩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에 집중하기. 분노를 말할 땐 예전에도 그랬잖아. 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겐 힘들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감정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표현하는 훈련입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는 일입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누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나의 선택으로 삶을 운전한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우리 삶의 적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신호입니다.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기준, 내 마음의 무게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통해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멈추고 표현하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그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훨씬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드러내는 걸 약점이라 생각하며 숨기곤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길들여야 할 우리의 일부입니다. 특히 분노와 같은 감정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스스로 지켜냅니다. 지금 내 감정의 방향타를 타인이 아닌 나에게로 돌려보세요. 감정을 조절하는 힘은 결국 당신이 더 지혜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든든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와 처세술, 지혜에 대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항해였습니다.